오늘 이 시간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미국 증시 상당히 또 긍정적인 양상을 특히나 나스닥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어요. 어제도 코스피는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했는데 코스닥은 또 선전을 했잖아요. 상당히 방향성을 약간 가늠하기는 어려운 시장 같은데요. 앞으로는 어떨까요? 좀 미국 시장하고 좀 디커플링이 점점 돼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그 속에는 기승전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제가 뚱딴지 같이 20년 동안의 그림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여기가 이제 1995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300과 100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던 때입니다. 2004년에 1000 놓고 2000 갔죠. 그래서 2007년에 고점 찍은데 여기 2007년 고점을 옆으로 딱 그어보십시오. 현재입니다. 지금 부분이네요. 지금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2008년 크래시, 그다음에 요번에 팬데믹 크래시, 그러면서 2000인데 이제 이게 의미한 바는 상징적으로 2000이 하반기장을 가늠하는 절대 불가침의 지지선이 돼야 된다. 이거 붕괴하면 우리는 다른 세상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물어보는 건 우리나라 1, 2등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의미는 이걸 그림을 한번 보시죠. 네. 시가상이 여기 보시면 10년마다의 변화를 보여줬습니다. 많이 변했네요. 1등이 95년도 한국전력, 2005년도 한국전력 2등, 2015년 4등 없습니다. 그렇죠. 네. 없어요. 그리고 포스코도 이제 점점 아주 여기에서 안 보이죠, 포스코가.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빨간 박스를 거놨습니다. 저는 이게 이제 상징하는 바가 크다라고 봅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 셀트리온, 카카오. 그래서 제가 제목을 2025년도에 이게 10년 되는 상황에서 이 순위가 어떻게 바뀔까라는 거를 한번 뚱딴지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더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한국전력이 다시 들어올 것 같아요. 한국전력이요? 네. 왜요? 정책의 변화라든지 시대 흐름이 이제 한국전력이 이제 이거는 뭐 또 역발상 전략일 수도 있겠지만 포스코, 한국전력, 그 다음에 KT 요 세 가지를 한번 이제는 여러분들이 좀 그리고 심지어는 현대차, 기아차 이 부분 그러니까 지금은 다 우리의 눈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 셀트리온, 카카오에 집중돼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어떤 걱정을 하냐면 이 네이버나 카카오는 대주주의 탐욕이 들어갈까 봐. 뭐 쪼개기나 합치기나 뭐 이런 어떤 사이즈가 이렇게 하면 꼭 무슨 셀트리온 벌써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항상 연말 연초에 그러니까 중간 그러니까 12월 1월 달에 제가 시장이 보여주는 것보다는 뭔가 새로운 주도주가 뭐가 있을까 이런 걸 계속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현상에 보이는 것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시장 얘기할 때 이것을 막 얘기해 주거든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이것을 보지 않습니다. 이거 다음에 저것은 뭐가 올까? 그게 중요하죠, 사실. 근데 작년 연말 연초에 소부장 했을 때 저건 아니다. 그래갖고 주도주로 5개를 설정했던 것들 중에 다행스럽게 이번에는 잘 맞았습니다. 전기차, 2차 전지, 차량용 반도체. 제가 업계에서 절 아는 사람들 얘기는 제가 우선주 전도사입니다. 네. 근데 우선주 정말 많이 올랐는데. 근데 실전에서 업계 후배들한테 우선주들을 권하거나 사놓고 묻어둬라 하면 연초에 매매를 안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실 매매가 잘 안 되기도 했잖아요. 우선주 같은 경우. 영업매는 못 삽니다. 이게 한계가 있어요, 증권에서는. 그리고 이제 네 번째에 이제 4차 플랫폼 도시재생. 그러면 이제 6월 말 7월 달 초에 이제 하반기 6개월, 그러니까 12월 달을 제가 몸을 이동해서 타임머신 타고 뭐 몸은 못 가지만 정신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때 제가 남은 게 이거 같아요. 어떤 걸까요? 모빌리티. 여기 이 그림 모빌리티 남았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에서 이 스마트 시티와 SOC 도시 재생하는 쪽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게 낫고 그 다음에
요새 종목별로 우선주의 변화가 너무 급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저께는 맨 처음에는 대한항공과 한직화 우선주가 분출하더니 삼성중공업 하나 우선주,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무겁게 우선주에서 골랐던 게 롯데지주 우선주, 호텔신라 우선주인데 네. 어저께 롯데지주 우선주가 상한가를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발빠르게 순환이 되는구나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을 보시죠. 여러분들 이 종목 갖고 계시면 이제 아주 치가 떨리실 겁니다. 정말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계속 뭐 오른다고 하더라도 사실 물리신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KT 비슷하죠. 네, KT도 그렇죠. 예. 그다음 두 종목도 현대차, 기아차. 네. 이게 이제 뭐 업황의 변화나 시대의 변화나 이런 건데 제가 왜 뚱딴지 같이 이런 그림을 아침부터 보여드리냐면 네. 제가 여기에다가 이 이상한 그 굴절 관절 로봇 운반체를 옆에 이렇게 그림 보여드린 거는 저는 이제 현대차, 기아차가 앞으로 10년은 네. 모빌리티, 그러니까 완성차의 기본은 깔고 여기서 새로운 호흡으로 모빌리티 기업으로 변신하는 게 한전부지에 건물 짓는 시점부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구성할 때 모빌리티, 드론, 그다음에 수소차, 네. 전기차 했을 때 저는 이제 아직까지 포스코나 이런 것들은 아직도 이제 중국 경기나 뭐 세계적인 이런 건 좀 더 1, 2년 두고 봐야 되는데 네. 이제부터 오히려 네이버, 카카오 사느니 저는 이제부터 기아차 사겠습니다. 기아차. 예. 네. 그래서 기아차라든지 그 다음에 이쪽과 연결된 모빌리티 관련된 종목들이 오히려 시장이 이렇게 이제 미국 시장 계속 좋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다가 한번 변동 줄 때 가장 먼저 변동 주는 게 지금 주도하는 뉴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 소외됐던 것들은 이미 지하 1층, 2층, 3층에 있기 때문에 뭐 별로 충격파는 안 받을 것 같아요. 네. 뭐 10% 정도 그럴 수 빠지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20년 큰 그림을 한번 보고 제가 고민이 이제부터는 다른 세상의 종목들을 한번 매매해서 지금 현재 주도주라는 거는 보유자 영역이고 그다음에 다음 주도주에 새롭게 등장할 거는 아까 한국전력, 네. 그다음에 통신주. 이게 모빌리티가 되려면 5G가 반드시 깔려야 됩니다. 그럼요. 그래서 통신 이런 것들 모빌리티 연결고리의 종목을 한번 이제부터 우량주 선호하시는 분들은 역발상 전략으로 하반기장은 이걸 준비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서 근데 간략하게 궁금한 것이 왜 현대차 말고 기아차를 더 중요하게 보세요? 현대차는 예. 먼저 여기서 지배구조 얘기가 나옵니다. 정몽구 회장님, 정의선 회장님, 예. 그다음에 또 장녀인 정선희 아직 요게 뭐 구조화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현대차는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냥 냅두고 먼저 나쁜 거를 먼저 키우는 전략. 그러니까 대주주 탐욕일 때는 셀트리온, 셀트리온스케어, 셀트리온제 합병하면 셀트리온을 희생양시키고 밑에 거를 키워갖고 옛날이면 1대 11대, 1대 2, 1대 3을 만들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제 생각은 오히려 기아차가 수소전기차라든지 모빌리티라든지 이런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정의선 개인 지분 뭐 이렇게 연결고리를 해서 이거부터 먼저 키워갖고 뭔가 순환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러운 생각에 현대차보다는 기아차를 그리고 주가가 싼 걸 네. 좋아합니다 저는. 그러시군요. 네, 그리고 미국 시장 이야기도 우리가 안 해볼 수 없잖아요. 나스닥 지수는 무려 지금 7거래일 연속 올라가고 있어요. 다우존스 산업지수도 간밤에는 또 올라갔는데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7월에서 9월까지요. 3개월 동안 저는 미국 시장도 먹을 거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같은 시각을 유지하고 계시네요. 계속 이렇게 가다가 한번 퉁 빠지고 다시 급격하게 유동성에 들어서 메꾸고 그러면서 유동성과 실적의 싸움이 계속 그냥 3개월 동안 계속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수익률 게임은 미국 시장도요. 우리나라 보면 테마주나 순환주 같이 저가 중소형주에서 난리를 칩니다. 네. 하루에도 100% 가는 게 있어요. 요즘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도 보는데 실적으로 미국 시장 현지의 바닥에 로비닛 투자자라고 그러거든요. 거기는 그쪽 안 봅니다. 있는 보유자의 영역이고 네. 또 우리나라 꼭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기분이고 뭐 올라가긴 올라가요. 근데 상대 속도 수익률은
짜증나게끔 만듭니다. 아, 그건 그렇죠. 예. 미국은 특히나 또 가격 제한폭이 예. 없으니까. 그러니까 신고가 네. 안 되는데 나한테 주는 수익률은 한 3개월 전에 산 사람들이 한 40, 50%. 네. 그리고 최근 한 달 전에 산 사람들은 그냥 5%에서 10%입니다. 그런데 왜 그게 어딘데라는데 실질적으로 이 로비닛 투자자들은 약간 성격이 급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상대 수익률의 중저가에 그러니까 몰아서 우리가 마치 테마주들이 한번 몰아갖고 하면 그냥 단기간에 한 2, 3주 만에 50에서 더블 가듯이요. 거기도 그런 비슷한 패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 이 데이터를 보시면 여러분들 좀 확 느끼실 겁니다. 차별화가 너무 극심합니다. 예. 여러분들 이게 다우지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기준으로 3개월, 6개월, 12개월. 그럼 다우지수는 6개월과 12개월에서는 아직도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네요. 3개월 전에 산 사람들만 수익률입니다. 네. 그리고 나스닥이 이제 보시면 3개월에서 최고 수익률이죠. 6개월 전에 고점을 뚫었습니다. 12개월 전에 수익률이 좋죠. 네. 그러면 결론은 3개월 전 산 분들이 최고의 수익률을 줬다는 그렇죠. 얘기입니다. 바닥에서 산 예. 분들. 그러면 이게 3개월 전의 데이터입니다. 아, 3개월 대비해서 지금 올라간 건가요? 오늘 현재 3개월 전의 상승률. 네. 그러면 아마존이 44%, 페이스북이 59% 이렇게 나오죠. 예. 다 녹색이죠. 여기는 그렇죠. 상승 녹색이죠. 근데 6개월, 현재 기준의 6개월 때는 빨간색이 무지 많아요. 아직도. 그러니까 여기도 차별화로 그러니까 뭐랄까요. 올드, 전통, 네. 그다음에 또 은행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실질적으로는 딱 보시면 여기 네모나게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거 갖고 계신 분들이 해피한 거고 그렇죠. 대부분의 다른 종목들 들어가신 분들은 이런 빨간색 늪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수는 강한데 네. 밑에 단에서는 아직도 차별화가 극심하다는 얘기죠. 12개월이면 더 여기 보시면 1년이 됐는데도 이렇게 빨간 색깔이 상당히 많다는 것도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눈앞에 떠드는 얘기보다 실제 현장에서 전쟁터 시장에 싸워보면 이거는 플러스보다는 플러스 몇 개 종목만 특화되고 점점 마이너스 되는 종목들의 변동성이 점점 커진다. 이게 실제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애플 그래프입니다. 테슬라하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시점부터는 저는 오히려 상대 수익률 적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아마존도 마찬가지입니다. 페이스북은 최고 1년 기준 최고 상승률인데 이제는 잘 못 가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거 보유하신 분들은 오히려 선을 그어놓고 이 가격을 붕괴하면 나는 일단 수익을 챙겼다는 기준의 위치고 보유자형이지 신규 들어가는 건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네. 이쪽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실전에서는 좀 투자 전략을 세우는데 참고를 하시는 게 어떻겠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네. 제가 아까 기승전 삼성전자라고 그랬죠. 그렇죠. 삼성전자 위치 보십시오. 참 못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1등입니다.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애플 움직일 때 우리도 삼성전자 계속 얘기하고 소부장 얘기하고 막 이렇게 분위기를 잡았는데 네. 요새 그 얘기 싹 들어가지 않습니까? 맞아요. 뭐 동조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곧 우리나라 시장을 보는 외국인의 시각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1, 2등 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파생 시장에 연계해서 이런 전략을 써요. 그래서 오늘 미국 시장 나스닥 올랐죠. 저는 시가가 잘못하면 고가 될 수도 있다고. 우리나라요. 예. 네. 왜냐하면 이 부분도 체크해요. 그러니까 5만 2, 3천 원을 뚫고 가져서 5만 5천 방향을 가져야 돼요. 근데 삼성전자는 6월 26일이 굉장히 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네. 6월 26일이 우리가 중간 배당 받으려면 반드시 그때까지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재용 부회장의 또 법률 리스크 그리고 이제 7월 초에 삼성전자 실적에서 진짜 반도체 스마트폰에 진짜 좋게 나오는지 뭐가 노이즈가 나는 거 그거 그렇죠. 확인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파생이 같이 연동돼요. 보시면 277.5와 285 사이에서 그냥 지그재그만 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매매가 하루에 조 단위가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 올랐어. 미국 시장 올랐어. 그때 파생 시장에서 그날이 꼭질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항상 염두에 두시고 파생 연골고리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연계되는구나. 그러니까 네이버나 카카오나 삼바 갖고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예를 들어서 그쪽이 3% 5% 올랐어요. 삼성전자 1%씩만 빼면 그냥 평준화.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체크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어떤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 예. 이겁니다. 원달러. 아, 예. 이 1180원을 깨고 내려가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리딩하는 장이 나와야 이 장이 우리는 이제 뚫고 가고 상승 추세입니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환율이 이렇게 좀 올랐죠. 근데 이제 1230원 돌파해서 이 쌍봉 자리를 뚫으면 안 돼요. 근데 여기에서는 아까 이제 북한 리스크라든지 네. 미국하고 중국의 노이즈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7월에서 저는 9월까지 3개월 동안 환율 부분을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전략을 짜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장도 한번 보시죠. 그나마 이 3개월 전 대비 상승한 위치 지금 2000에서 2200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6개월 전 고점은 아직 돌파 못했고 12개월 전이 2000인데 요 박스에 있습니다. 그나마 코스닥이 낮습니다. 코스닥은 6개월 전, 12개월 전을 뚫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거래소보다 낮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전략을 차별화 좀 시키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빨간 박스에 있는 종목들은 이제 매매 대상에서 전 제외하겠습니다. 아, 어떤 것들인가요? 52주 최고가 대비 100 이상 간 거.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삼성전자 22%, SK는 34%일 때 200%, 153%, 126%, 100%, 138% 요 종목들이 지금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그렇죠, 됩니다. 요즘에. 그러면 이것도 보유의 영역이고 저는 이제 반대로 네. 현대차, 밑에 딱 기아차,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안 가면 별로 우리 시장은 먹을 게 없다. 오히려 종목의 순환만 노리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전략화시키고 코스닥은 더합니다. 네. 제가 보시면 100%보다 여기 보면 200, 400, 400, 1500, 400. 그러니까 참 많이 잘 왔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SK 바이오팜이 오늘 청약 아닙니까? 예, 그렇죠. 저는 그게 블랙홀이 될 것 같아요. 네. 시장의 저는- 자금을 빨아들인다. 네, 저는 네.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바이오주의 시장 조성의 역할은 다 높게 만들었다 그 전에. 그럼 바이오팜이 최고가로 공모 49,000원. 그리고 네. 첫 거래부터 저는 그쪽으로 몰리는 에너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그래서 것 같긴 해요. 오히려 SK 바이오팜에 집중하고 네. 다른 바이오주들 그동안 급등한 것들은 형형화시키는 데 주력을 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에서 다음 기준을 세우겠습니다. 매매하지 마 기준. 네. 여기 보시면 50일 최저점에서 3개월에서는 100%, 5개월에서는 200%, 8개월 기준은 300% 이상 올라간 거 매매하지 마. 네. 122개월에서 100% 이상 이격 주는 종목 매매하지 마.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순환되는 종목들을 찾아내자. 네. 이렇게 압축하면 그럼 순환주가 뭐냐? 아까 모빌리티라든지 농업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스마트 시티와 도시재생 쪽에서 순환되는 종목이라든지 우선주 중에서 이제 롯데지주가 막 가요. 네. 그러면 호텔신라 우선주도 있지. 다른 못 간 우선주를 찾는 방법. 그다음에 또 방산주 전번 시간에 매도하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럼 방산주에서도 상대적으로 못 간 종목들의 순환. 이런 것들을 노리는, 그러니까 이제는 실전에서는 위치 파악을 잘해야만 수익 나는 장이 아닐까 이렇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지난주에 특히나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각종 우선주라든지 그리고 방산주들 최근에 요 며칠간 급격하게 또 하락하는 양상이 나타났잖아요. 이런 순환매를 쫓아가기에도 사실상 쉽지만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네. 눌림목 전략이나 A가 급등할 때 그걸 쫓는 게 아니라 짝짓기 해서 이것도 있구나. 네. 연골고리를 생각하시는 게 지금 실전 전략에서는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여기까지 들어볼까요? 네,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